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영상 굽는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책은요, 지난번에 이어서 통찰과 역설, 본질을 알면 모순이 보인다 입니다. 2부 전생의 원수가 현생의 부부에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를 선택해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젊으셨을 때 대부분 약간 40, 50대 분들이 본 채널을 듣고 계신 것 같아서요. 한 20, 30대 젊으셨을 때 불의를 보거나 내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셨었나요? 네, 그때는 참으로 용감한 나이이기도 하죠. 그럼 오늘의 낭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사기를 당하거나 도둑을 맞는 것도 자신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므로 자신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어떤 중년 여성이 상담 요청을 했다. 남편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해서 큰 사고를 친다는 내용이었다. 불의는 사람이 도리에 벗어나 옳지 않은 일을 행하는 걸 말하는데 그로 인해서 남의 심신에 상처를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일을 의미한다. 남편은 직장 상사가 도리에 맞지 않는 부당한 일을 지시하면 그걸 참지 못하고 화를 버럭 내거나 어떤 때는 조그마한 일에도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자신이 경솔했다고 반성을 하지만 그때뿐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한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그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 사람은 지혜의 질량에 따른 자기만의 에너지를 각자가 가지고 있다. 지혜의 질량이란 지식과 지성으로 축적된 지혜의 무게이다. 이것은 돈이나 명예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교육과 사회적 교육을 통해서 많이 읽고 배우고 깊이 사유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축적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타인이 행한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해 순간적으로 남편이 화를 내거나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질량이 낮아서 생기는 현상으로서 불의를 보고 그것을 해결할 마땅한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무분별한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다. 만약 불의를 목격하게 되면 먼저 그 원인을 파악하고 주위 환경을 고려한 뒤 이를 깊이 관찰한 후 심사숙고 끝에 행동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불의에 저항하게 되면 오히려 상처를 입는 사람은 상대방이 아닌 바로 자신이기 때문이다. 나중에는 모든 비난의 화살이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상대방보다 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 눈부신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적 성과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다. 그런데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우리 생활 속에서도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불교의 인과법인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와도 상통한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 불의를 저지른 사람의 에너지 질량이 만약 마이너스 100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의 편에 들게 되면 나에게도 그 질량이 은연중에 옮겨와서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그 불의에 동조함으로써 나중엔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질량이 모조리 나에게로 와서 그가 0이 되고 내가 마이너스 100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에너지의 질량은 주위 환경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므로 불의를 보고 단순히 주관적인 감정으로 함부로 판단하면 자신이 큰 화를 당할 수가 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라는 분별에 관한 것은 그 상황에 대한 주의의 옳고 그름에 대한 답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불의를 보고 순간적으로 못 참아서 행동으로 옮기는 건 도리어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판단하지 말고 매사에 신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질량이다. 자신의 생각에는 이게 답인데 할지 몰라도 환경과 사회의 답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자신이 보고 듣고 느낀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내가 눈으로 본 불의는 혹 불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는 것은 어떤 불의를 보고 순간적으로 자신의 잣대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어떤 사람이 깡패에게 심하게 맞고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보고 못 참아서 용기를 내어 한마디 했다. 힘없는 사람을 때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봐, 그냥 조용히 갈 것이지 뭔 상관이야. 이 사람은 맞을 짓을 해서 맞는 거요. 아무리 맞을 짓을 해도 사람을 길거리에서 때리면 됩니까? 그랬더니 순식간에 주먹이 날아와서 한 대 얻어맞았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떤 처신을 해야 할까? 요즘에는 남의 싸움에 잘못 끼어들었다가 오히려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냥 조용히 112에 신고하면 된다. 이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깡패이고 맞는 사람이 선의의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싸움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그것을 제3자가 판단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물이다. 시시비비를 모두 가려보면 희한하게도 한쪽 잘못이 70%, 또 다른 쪽 잘못이 30%가 나온다. 양쪽에 똑같은 잘못이 있으면 절대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금 상황에서는 잘한 사람도 30%는 잘못이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진리이다. 왜 그럴까?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싸움이 시작되면 어느 누구든지 30%의 잘못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모든 싸움은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다. 하지만 일단 싸움이 시작되면 그 책임은 그 순간 두 사람이 동시에 지게 된다. 때문에 폭력을 멈추게 하려면 공권력의 힘을 빌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야만 더 큰 폭력을 예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불의를 보고 그걸 자신이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다. 싸움이 끝나려면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답답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로 만약 남편이 원인을 제공했다면 부인의 잘못도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비율은 각각 70%와 30%이다. 또한 부부싸움도 한쪽에서 사과해야만 끝난다.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 부부라도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만약 부부가 법원까지 간다면 이 길로 이혼할 수밖에 없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도둑을 맞았다. 그런데 답답한 사람은 도둑놈일까 피해자일까? 도둑놈은 하나도 답답하지 않고 도둑 맞은 사람이 답답하다. 아이고, 내가 왜 문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외출을 했을까? 후회하지만 이미 때는 늦다. 도둑 맞은 사람의 잘못도 있다는 뜻이다. 내가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원망스럽지만 사실은 그 책임이 자신에게도 30%는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물어야 한다. 도둑 맞고 나서 도둑을 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나중에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도둑 맞은 것을 하나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도둑이 유치장에 있는 것은 잠시 도둑질을 쉬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도둑 맞지 않으려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사기친 사람과 사기당한 사람 중 누가 더 답답할까? 답이 딱 나온다. 당한 사람이다. 사기당할 환경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사기꾼이 찾아온 것이다. 환경을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사기꾼이 절대로 찾아오지 않는다. 사기를 당한 사람도 잘못이 있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자꾸 사기친 사람만 욕하는데 사기친 사람은 그저 신나게 한 건 했을 뿐이다. 그러면 사기를 친 사람은 언제 답답할까? 안 잡히면 좋은데 잡혀서 감옥에 가면 답답해진다. 사기 치려면 경찰에 안 잡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일일까? 사기를 잘 쳐서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빠져나가면 행복하겠지만 완전 범죄란 없다. 꼬리가 길면 반드시 잡힌다. 이것이 대자연의 진리이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 사회에 사기꾼이 존재하는 것을 두고 꼭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다. 욕심 많은 사람이 득실거리는 사회를 정화하기 위해 사기꾼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의를 보면 항상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처하는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 잘한 것과 잘못한 것도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무조건 불의를 보고 상대하는 것 어리석은 행동이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였습니다. 그래요. 길을 가다가 불의를 보고 도와주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제가 낭독은 해드렸지만 경우에 따라 저는 약간 다르게 행동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싸움을 못해서 예, 신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리는 질러줄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돕는다라는 자체가 내가 잘나 보이기 위해서 돕는 것인지 내가 진정으로 상대방을 깊이 생각하고 돕는 것인지 잘 분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집안에 저희 동네에 있었던 얘기인데 제가 산책을 저희가 개천이 있어요. 저희 동네에 개천을 거닐다가 저희 동네에 제가 여기 한 곳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저희 아버님도 여기서 태어나시고 저희 할아버님도 여기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동네에 제가 아직도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개천을 걷고 있는데 어느 아주머님께서 폐지를 주우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주머니를 보았어요. 누군가 했더니 저희 동네에서 가장 일 잘하기로 소문났던 아주머니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 폐지를 줍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폐지를 주우실 정도로 그렇게 힘들지는 않으실 텐데 라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머님께 여쭈어 봤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아들이 그 집은 우선 그 집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그 집은 저희가 옛날에 이제 시골이었잖아요. 지금은 약간 도시 쪽으로 바뀌었지만 발전을 해서 시골에서 소작을 하셨던 집이었어요. 그런데 동네 분들이 그 부부를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일을 진짜로 열심히 하셨고 인성도 좋으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일을 열심히 하셨으니까 자기 집도 사고 땅도 조그맣게 마련하고 이제 그렇게 성장하게 하고 계신 걸 저는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폐지를 주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머님께 질문을 드렸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뭔가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돈을 해줘가지고 집이 그렇게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돕는다라는 거, 아무리 자식이라도, 그쵸? 돕는다라는 건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자신이 먼저, 항상 내 자신이 먼저 바로 서야지 그 다음에 남을 도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까지 내던져 버리면서 돕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회에 힘든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항아리에 밑에 밑독이 빠졌다고 하죠. 물이 새는 거예요. 물이 새는 거를 내가 물을 채워주겠다고 뇌물까지 주면은 그건 어떻게 돼요? 같이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돕는다라는 것은 자식이고 아니면 친구고 이웃이건 간에 참 분별을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도와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안 도왔다면 지금은 어떤 식으로 그분들이 살고 계셨을 것 같으냐면은 지금은 집도 없으시거든요. 네, 집도 없으시고 조그만 곳에서 이제 새로 사시는 것 같아요. 이제 나라에서 보조받으시면서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때 안 분별을 잘 하셔가지고 자식에게 돈을 안 주고 본인이 재산을 지키셨다면 지금쯤은 뭐 자식이야 뭐 어떻게 힘들어서 그 고난을 조금은 이제 피해 올 수 있겠죠. 이제는 뭐 가장 나쁜 거는 뭐 고소 고발 당해서 교도소에 갔다가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지금도 그렇긴 하니까. 그럼 갔다가 와서 부모님이 우선은 건재하시니까 그래도 생활에 힘들지는 기반이 되어줄 수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한테 미안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은 결과지만 네, 이제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하고 도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때 한번 하게 됐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신지는 모르지만 제가 경험을 했던 것을 잠시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책 소개 잠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책은요, 통찰과 역설, 본질을 알면 모순이 보인다였습니다. 제2부 전생의 원수가 현생의 부부에서 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고요. 저자, 천공, 발행처, 마음서재였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하루 만드세요.